대출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 보광장 자료 등에서 지난달 부동산 임의 경매가 13,631건 진행되면서 지난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임의 경매 중 아파트 등 집합건물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무려 4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임의 경매가 급증하는 배경은 영끌족 매물이 많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했으나 고금리 여파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 중에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7월 기준 경기도 임의 경매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 순서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분양시장은 로또 분양 열풍이 불면서 수백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확실한 무순위 물량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로또 청약 공급 물량이 이어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양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초기 분양에 실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팔지 못한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 폐업과 부도 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64.2%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전보다 13% 이상 하락한 것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기간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 민간 아파트 분양률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초기 분양률이 72.4%로 10% 이상 하락했으며 청약 열기가 뜨겁다는 서울조차 84.8%로 3.8%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2분기 부산의 초기 분양률이 3.3%로 전분기 대비 51% 이상 급락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6% 이상 추락했습니다. 광주의 초기 분양률도 44%나 하락한 46%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미분양도 매달 증가 추세입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6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7만 4,037세대로 나타났고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4,856세대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신고 물량까지 포함될 경우 분양시장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 침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은 대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전망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민간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등 건설 경기 투자도 감소하고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수에 대해서도 비관적입니다. SK증권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의 연체율이 높아졌고 국내 고용시장의 뚜렷한 둔화 신호 등이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계부채 규모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낮추더라도 소수를 제외하곤 내수를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분배 등이 개선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30 청년층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대출 이용자 절반이 청년층으로 나타났고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청년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등에서 공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실적 등에 따르면 전체 공급액수의 58%에 달하는 2,781억 원이 2030 세대에 지원됐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들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도 대출받지 못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 현황에서도 청년층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가 31%를 차지했고 이들의 총 대출 잔액이 155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조차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20대 대출자 10명 중 2명은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보다도 미분양이 많아졌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 등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이 1만 5,051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경기도에서만 1,000세대 넘게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은 총 9,956세대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7년 6월 1만 1,229세대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대구에 남아있는 미분양 9,738세대마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많았습니다. 경기도 준공후 미분양은 1,767세대로 집계되면서 경상남도 1,771세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8월에 전국적으로 2만 9천 세대의 공급 폭탄이 쏟아질 예정이고 경기도가 1만 2,302세대로 예정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지 못한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에서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공급 과잉 여파로 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대부분 시세 차익이 확실하고 저렴한 특정 단지에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기도 외곽 등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 중요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등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계속 오를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 판단을 정확히 하면 좋겠다는 게 매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의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 안정의 핵심 또한 공급 정상화인 셈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속한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 등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급상승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중재하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서울형 표준계약서와 공사비 검증기관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들썩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 8천 세대와 내년 4만 8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치인 3만 8천 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공급 지표 중에서 준공과 착공이 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준공 실적이 18만 3천 세대로 작년보다 16% 이상 증가했고 착공 실적도 10만 6천 세대로 31% 이상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급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270만 세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엔 크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공급 물량으로 추진하는 54만 세대 또한 인허가 물량이며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년에서 5년 이상, 아파트 착공 이후 최소 2년에서 3년 이후부터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